구원, 납체, 납회, 친형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네 가지하고 우리가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혼답, 납체, 납기, 납회, 대대, 우기 이게 있죠. 두 가지가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요. 아니, 네, 8페이지하고 10페이지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공부를 쭉 했으니까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네, 맞아요. 여기 중국에서는 구원, 납체, 납회, 친형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초기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동양의 애들이 더 열심히 그 애들의 국가다 해서 이제 6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우기까지. 우기는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절차까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형은 어때요? 친형은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임금은 이 궁에 가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친형은 예전에 제가 말했죠. 원래는 궁에서 했던 행사였지 일반인이 했던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궁에서 신부들이 이제 모든 궁에서 왕비가 궁에서 결혼을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4가지 절차만 그때 있었어요. 주나라 때. 그래서 이 4가지 절차가 있었고요.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한국 조선의 시대에 잘 맞춰서 이게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 대례를 신부 집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절차가 딱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그 대례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기 때문에 결혼을 선인을 할 때 시집을 간다, 장가를 간다 이렇게 했어요. 장가를 간다, 시집을 간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대례 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집으로 이틀이나 3일 후에 신랑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초례상에 있는 음식은 그대로 싸가지고 갔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좋은 음식이 많지 않아서 대신 이제 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의 쌀이나 떡이나 이런 거는 그 상에 올라가기 제가 말했죠. 강원도 같은 데는 이런 떡을 해서 그 아침에 떡국을 끓여서 먹고 갔다 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그리고 이제 상에 올라온 쌀은 그걸로 밥을 지어서 친정 엄마가 이제 그 부부에게 밥을 지어서 줬어요. 초리상에 올라간 쌀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초리상 그리고 팥이나 그런 걸 작게는 물러가기 위해서 신랑 신부에게 그거를 분들이 뿌려서 하기도 했는데 그거를 싸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시댁으로 그 주머니에 담아서 그 모카 씨랑 다 한꺼번에 5가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가시면 삼서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 결혼이 처음이냐 마지막까지 삼서의 정신으로 하다 있잖아요. 그래서 삼서의 정신 그 삼서의 정신에서 그 천지례하고 서배우례에서 그 술잔 이렇게 술잔이 높이가 어떻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술잔의 높이 천지례 할 때는 눈썹 높이까지 올리고 배우리 할 때는 가슴에까지 올린다. 그거를 명심하시면 우리가 전통을 낼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요. 다 실습으로 들어가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초례상 차리는 법하고 이제 초례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한다면 이제 중매쟁이가 예전에는 각각의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여기 책이 안 나왔지만 신부 댁에 중매쟁이가 있고 신랑 댁에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각자 그 중매하신 분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이야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는데 지역이 멀었을 때 지금처럼 뭐 자가용으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자가용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거리에서 어떠한 일정한 거리에서 만나서 상담을 주고 받는 거예요. 청혼하고 이제 호혼 이제 그 뜻은 청혼은 이제 청혼 남자 측에서 여자한테 이제 청혼을 하면 호혼은 이제 신부 그 중매쟁이가 또 이제 호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관계의 호혼이니까 호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납체.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납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라면 얼른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납체. 여기 선생님 책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둘이씩 보시고 우선 둘이씩 봐보세요. 그러면 사주는 언제 갈까요? 사주. 납체 때 가죠. 사주도 어떤 분은 납체 때 간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아시고 있습니다. 납체는 함을 보내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이게 시간 수업이 많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함사는 법이거든요. 함사는 법. 함사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함의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최소 지금 저희가 12회를 강조 향견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안 나요. 최소 40시간 정도 하시면은 제가 이 함싸는 것도 한 이틀 걸리거든요. 함싸는 것을 좀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함싸는 거를 공부를 우리가 하고 싶다. 한교일까? 그것만 함싸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하시면 제가 이거를 한번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하순한교 유도 회장님 그냥 저 부르실 때 그냥 저 와서 가방기 사주시고 와서 강의 해드리니까 부르세요. 함에 넣는 이제 절차가 이제 나와 있죠. 납세 때. 그때 제가 말한 것처럼 연 것을 넣지 않고 후 것을 부족하게 넣으면 옷이 안 되겠죠. 그래서 후 것을 배워야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한 달 전에 옷감을 보냈었고 보통 여기에서는 일주일 전에 보냈어요. 육지에 있는 동네에서는 일주일 전에 보냈었고 제주도에서는 한 달 전에 보내서 이불이랑 신랑 집에서 모든 걸 다 보냈어요. 그날 결혼식 날 그것으로 다 행사를 치렀어요. 음식까지도 신랑 집에서 다 보내요. 네. 신부는 몸만 가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그 돼지고기랑 이런 걸 다 버리면 돼지고기 머리는 제사 때만 올리잖아요. 유교 회장님 부르시죠? 돼지머리. 네? 돼지머리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제사 때나 구달 때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제주도를 쌍놈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올리진 않아요. 네, 지금은 돼지머리까지 안 올리고 그냥 고기는 올리더라고요. 근데 돼지머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닷가다 보니까 그런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제가 말했을 때 나주 향교는 그 숭어를 올린다니까요. 숭어. 숭어가 굉장히 그 큰 재물이에요. 네. 그래서 숭어를 나주 향교는 전통 혼례 때 숭어를 올려요. 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길래 네, 지역의 특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재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 하순에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 토마토는 올릴 필요 없고 파프리카도 안 되고 복숭아는 제사 때만 올리지 않았고 그 이렇게 혼례 때는 올렸어요. 네, 혼례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앞에 그 향교팀이 상차림을 한 번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차림 할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틀린 건 없어요. 저는 여기 항상 말을 할 때 틀린 점은 없다. 아, 각자 한 번은 상을 낳았을 때 보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신 분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차이점을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만 명심하시고 초례상을 차리면 돼요. 초례상 차릴 때 다음 시간에 이제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팀 나눠서 초례상 차리는 거 하니까 근데 이제 초례상을 네이버에서 쳐서 보면은 네이버에서 다 틀려요. 다 어떤 데는 과일이 앞에 오고 어떤 데는 뭐가 앞에 오고 뭐가 앞에 오고 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성균관에서는 이제 성균관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궁에서 경복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에서 하는 절차 이런 것을 서로 이제 공부를 조금 해오시면 아 우리는 우리 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앞에 이제 팀들 할 때 제가 상품을 줘야 되는데 깜빡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순 향교팀은 잘하는 팀한테 제가 뭘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아 그냥 막상 자신 있게 이렇게 유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뭘 아니까 이렇게 뭐 과일 뭐 이렇게 하셔서 잘할 것 같은데 분명히 틀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그 상차림을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판 안에다가 홍색 종이하고 홍단을 홍색 종이를 각각 이 물건에 물품에 매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흰 종이를 깔고 청단과 홍단 넣은 다음에 흰 종이를 덮고 하얀 종이로 다시 덮고 그 다음에 수량을 적어서 물목기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물목기. 네, 물목기 이렇게 뭐 그녀 하나, 뭐 하나 적은 게, 네, 젓가락질 하나. 이게 물목기에 함에 들어간 것은 간단한 우리의 필수 5가지 오복 주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에 들어간 오복 주머니 이런 거는 그 함에 들어가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목기에다 적어요. 그래서 물목기에 적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단, 홍단 넣는 다음에 흰종이로 덮고 수량은 이제 물목기에다 적어요. 뭘 몇 단, 가락지 10개 일단 적어요. 그 다음에 나트레서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적은 다음에 그 안에다 딱 넣어요. 물목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갈 때 물목기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그 옛날에 구르마 같은 거 뭐 이렇게 소 달구지 가면 거기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임무를 보내고 상중하 금봉이라고
함지를 키운다. 이제 제가 보면 금봉이라고 이렇게 글씨 써져가지고 기러기 목에도 있었고 다른 데도 이렇게 그 금봉이라고 사주에도 사주를 쓰고 나서 금봉이라고 딱 표시를 해요. 금봉 보신 분 글씨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금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봉은 이 금봉을 딱 쓴 이유는 부정이 타지 말고 이 우리의 사주가 잘 전달되고 우리의 물품이 잘 전달되라는 뜻에서 그런 금봉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례 이제 대례 결혼 예식이죠. 혼인의 예식하고 이제 뭐 초자례, 그 다음에 초녀례, 전환례, 교배례, 선천지례, 서배우례, 서분배례, 학궁례, 서부 지존 장례 이거는 거의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학궁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절차 여기 순서에 의해서 절차가 여기 쭉 적어져 있어요. 혼인날 아침에 조상께 아뢰다 이런 게 이제 초자례, 초녀례 이제 기록이 상에 넣는다 이런 거는 결혼식 절차. 그다음에 14번까지 결혼식의 들어오는 절차. 그다음에 결혼식 아침에 조상에게 하고 총문이 있고 아버지가 교훈을 하고 이런 초자례. 21페이지 초자례입니다. 그다음에 학궁례도 아시겠죠? 학궁례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가르쳐줘야 돼요? 시험하고 뭐라는 것이? 네, 그래요. 학궁례는 그 10살 먹은 그 신랑 신부한테도 안 가르쳐줘도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그래 학궁례 그다음에 24페이지도 읽어보시면 되고 25페이지도 이제 돌아가는 거 돌아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혼례 속에서 숨겨진 의미 있잖아요. 뭐 일편단심하라 기러기가 그런 뜻, 기러기가 그런 뜻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닭이 어떤 의미다 했어요? 닭이 아침을 알리는 기상이기도 하는데, 네? 네, 기상이기도 하고 의미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회장님 여기 한번 닭의 기운, 네 맞아요. 귀신도 쫓고 새벽에 귀신이 쫓고 나면 그 닭이 울면 귀신이 물러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또 뭘까요? 그리고 다산을 의미하는데 우리 초래상에가 보면은 다 닭이 하나씩 올려져 있어요. 하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마리를 올려야 돼요. 암과 숫과. 네, 그래서 닭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볼까요? 마지막 날? 그래서 사실은 닭을 지붕에다 날리거든요. 빨리 이렇게 그 기상을 본다는 뜻에서 날려요. 그러면 닭이 이제 근데 제가 어디 그 향교 가가지고 강의한테 닭을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준비하라는 거 아닌데. 닭을 준비를 해놔서 닭을 날리려는데 닭이 하루 종일 묶여 있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절염 생겼어. 닭을 지붕에 날리세요. 근데 닭이 관절염 생겼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잘 날아갔어요. 이렇게 하나가 딱 잘 날아갔는데 안 것이 근데 수컷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남자분이 그냥
그 좋게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닭 날개를 잡고 이렇게 날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날리라 했더니 닭을 그냥 꽂아버렸어요. 꽂아버리듯이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닭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닭을 잡은 사람이 그 닭을 가지고 가는 걸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닭은 발을 묶는 거 아닌데 이제 그 행사하는 진행 과정이 닭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웃기는 했는데 닭이 또 다리가 부러지니까 좀 안 좋긴 하대요. 근데 그날 진짜 신랑 신부에서 의미가 안 좋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그 구청장이 있어요. 구청장이 이제 그 회원식을 한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진짜 신랑 신부였으면 무슨 일은 아니죠. 다리가 그 뚝딱이 다리가 부러져 버렸으니 뭐가 좋겠어요. 좀 기분이 좀 안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지곤지 저희가 말했죠. 연지곤지 찍는다고. 이거는 그 재혼을 할 때는 곤지를 찍지 않는다. 얘기했고요. 대주 밤 뭐 이거는 대주 씨는 그 집안을 나타내는 씨가 하나잖아요. 대주가. 그래서 집안. 밤은 삼정승을 나타내서 밤 알 하나에가 세 개가 있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추하고 밤하고 또 뭐가 하나 있죠? 꽃감. 꽃감은 씨가 6개예요. 그래서 이제 6명의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런 의미에서 그걸 저는 사과에는 안 놔도 꽃감이란 이런 거는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감하고 대추하고 밤은 놓고 사과배는 계절에 맞춰서 없는 지역이 많았어요. 저희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과일이 풍성할 때는 다 났지만 이 3가지 정도 예외는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이 책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끝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질문. 무슨다? 네?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없어요. 박사님이시네. 박사님.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용어 같은 것을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향교에서는 전통 혼례식만 잘하는 것만 보고 여기 강규의 향교팀들은 오셨는데 기계처럼 해버려요. 뭐 이렇게 진례가 입고 있으면 자기들이 진례 기계처럼 뭘 하고 해설 듣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딱 진례가 이야기하면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딱 돼야 되는 달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순 향교도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초례상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저기 우리 여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결혼식 때 여기 이거는 선물을 받았어요. 네, 천사처럼 여기 이제 보냈다가 우리 결혼식 날 아침에 행사 있을 때마다 이걸 딱 우리 걸어놓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신재원 선생님하고 일어나봅시다. 만들어 오셨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청사처럼 모든 첫 출발을 할 때 불을 등을 켜준다는 의미인데 원래 혼례를 저녁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 청사처럼 불을 밝혀준 거예요. 처음 신랑 신부에. 그래서 저게 의미가 괜찮은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의미로 쓰는데 우리 이렇게 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세요. 홈페이지를 보면 혼례식 한 사진은 첫 번째 제갈이 사진을 하나 딱
찍어요. 근데 어떤 신랑분들은 저걸 뭐 고등부도 찍어 이제. 그래서 이 의미는 제일 첫 출발하는데 가장 불을 밝게 들켜준다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선포했냐면 여기 전교님이 저희 유교대학 같은 동문이에요. 광주향교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저걸 했는데 꼭 광주향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갤러리 한번 보십시오. 갤러리 보면 꼭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광주향교 여기 화순향교를 해놓으면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저 청각초롱이 달려 있는 날, 아 오늘 화순향교에 행사가 있는가 보다 하고 꼭 향교에 오셔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문에 걸려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욕심 나가지고 우리도 이거 하나 해주라. 경산하래 한번 예, 행사하실 때 그러면 아 여기 행사구나. 빨간이 양이고 여자고 파란만 창은 의미의 여자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 결혼식에 소래산에서 보면 빨간색하고 전색하고 초록으로 모든 거 실도으로 이제 그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음양의 위치에서 색이 나눠진다는 것을 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사해요. 남자. 빨간색이 남자. 네, 여기 태극기도 보면 당연히 태극기도 보면 음과 양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빨간이 남자. 네, 음과 양의 의미. 아 그런 의미가 아닌 상사를. 우리가 눈을 뜰때 초록으로 뜨잖아요 옛날에.